전투기 KF-X 개발 사업이 어느덧 내년 봄 시제기 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KF-X 사업은 한국의 노후 전투기인 F-4 팬텀과 KF-5를 대체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여 앞으로 퇴역하는 전투기들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결정부터 엔진의 수, 최종 형상 등등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행을 보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된 개발 상황을 보이는 듯합니다. 연구 개발과 양산에 총 18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군사업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러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2016년 사업 시작 이래 근 3에서 4년 만에 올해 10월부터 시제기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시제기는 블라크 제로로서 총 6대 제작이 됩니다. 그중 한 대는 인도네시아에 공급이 되며 여기서 블라크의 의미는 블라크 0, 1, 2, 3을 거쳐가며 계속 성능 업그레이드와 무장 체계의 향상, 스텔스 기능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F-35에 이어 F-15K의 다음을 이어줄 공군력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거쳐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갖출 여력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투기 적정 수량은 이미 부족한 상태로서 F-35 스텔스기로 전력이 강화가 된다 하여도 전체적인 전투기 수량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공군력에 저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X가 예정대로 전력화가 되어야 한국 공군의 수적 약세와 공군력 저하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내후년부터 예정된 대로 F-4, KF-5가 퇴역을 시작하면 실제 전투기 수량은 적정량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지요. KF-X는 2021년 시제기를 시작으로 2022년 지상 테스트를 거쳐 2025년 최종 양산에 들어갑니다. 양산 대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170여 대로서 한국 공군이 120대가량, 인도네시아 공군이 50대가량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의 경제 상황과 공군의 상황에 따라 수량은 변동이 있겠지만 단일 전투기로 170여 대의 양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항공기술의 축적과 국내 일자리 창출, 국내 항공 엔지니어들의 양성, 더해서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비약적인 항공 발전을 이룬 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다 스텔스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의 KF-X의 세일즈가 이루어진다면 손익분기를 넘어 한국의 항공산업의 효자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전투기 한 대의 수출은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 됩니다. 무장체계에 이어 군수지원, 정비지원의 조종사 훈련 지원까지 여러가지 분야로도 파급 효과가 큽니다. 얼마 전 모방송사에서 KF-X에 탑재가 될 AESA 레이더가 성능 미달이고 개발비가 턱없이 올라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외국의 무기 개발 사업에서 연구 개발비가 올라가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처럼 사례가 많습니다. 보잉의 F-15만 해도 비행 도중 벌크헤드의 문제로 두동강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 방산비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연구 개발을 해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제기에 탑재도 안 되었으며 아직 최종으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 같아 보입니다. 내년 KF-X의 시제기가 나온 이후에는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도 조금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한국 항공우주는 여러가지 대형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의 전 세계적 유행과 국제적인 항공업계의 침체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으나 다시 한번 비상하는 한국 항공우주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현대전의 주력을 담당하는 전투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꼽힌다. 최고 수준의 항법, 항공전자, 무장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총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에는 슈퍼파워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의 정수가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러시아, 중국, 유럽 선진국의 전투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 경쟁은 총합적 국력의 각축장이자 미래 군사력의 판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20만에서 30만 개의 초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은 웬만한 나라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도전이다.
최소 10년 이상 수조 내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투자를 비롯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도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20년 넘게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끝에 F-22를 개발할 수 있었다. 예산과 기술적 한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완성된 전투기가 기대에 못 미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개발국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는 현실이 높은 장벽을 실감케 한다. 우리나라가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도약대에 올랐다. 지난달 한국형 전투기의 시험용 전투기가 최종 조립을 시작한 것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언한 지는 20년 만의 결실이다. 내년 상반기에 시제기가 완성되면 5년간 수백 차례의 지상,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KF-X 전력발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이후 120여 대가 순차적으로 양산돼 영공수호에 나서게 된다. 총 사업비는 개발비를 포함해 총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무기 획득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KF-X의 개발 사업은 5비의 연속이었다. 사업 초기부터 무모한 도전이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비판이 팽배했다. 정권과 평가기관에 따라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면서 최종 착수 결정을 내리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되는 에이사 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 동체 설계 제작과 통합전자전 장비 개발 등도 험난한 과정이었다. 국내 기술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떨쳐내고 주요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속속 성공함으로써 KF-X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지금도 KF-X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외국의 경쟁 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져 전력 증강과 수출 등 경제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산 대수를 축소하고 외국 전투기를 도입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F-X 개발이 국익 차원에서 일거다득이라고 필자는 본다. F4, F5 등 노후 기종의 퇴출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대 후반이면 우리 공군은 적정 대수보다 100여 대나 적은 전투기를 운용해야 한다. 그 공백을 외국 기종으로 메우면 초기 비용은 KF-X보다 덜 들겠지만 운용 유지비는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 도입한 전투기들의 정비 및 성능 개량 비용은 갈수록 치솟는 실정이다. KF-X가 도입되면 운용유지 예산 절감과 정비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선진 기술력은 한국형 스텔스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직결돼 미래 공군력 건설과 자주국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출 시장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KF-X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스펙을 갖게 된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우리 공군의 주력이기도 한 F-16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동급 전투기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P-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KF-X의 가성비를 극대화하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KF-X의 민간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항공산업의 종아인 전투기 개발은 모든 산업에 걸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촉매제이기 때문이다. 파생 기술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F-X가 안보의 중추이자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범정